6절 감전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 일반사항 전기장치는 다음과 같이 감전에 대한 두 가지 보호정책을 제공해야 한다. 기본보호, 고장상태보호. 기본보호는 이제 감전전압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밸브나 셀브 이런 이제 아주 낮은 전압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죠. 안전 초저전압. 고장 상태 보호는 이제 고장이 나더라도 이제 안전하게 고장이 나야 되겠죠. 사고가 나거나 인명사고가 나거나 제품이 고장나고 제품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 보호, 그러니까 6.2절 기본 보호부터 좀 보면은 전기장치의 각 회로는 해당 절 그리고 해당할 경우 6.2.4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밑에서 보도록 하고요. 6.2.2절이나 요구사항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364-4-41에서 정의한 경계벽, 이격, 가림막,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설치 기술을 이용할 경우 기본보호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6.2.2절의 요구사항 중 최소 IPX4X 이제 1mm 그 간격 기준이고요. IPXXD 또는 6.2.3절을 만족해야 한다. 이제 이럴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어린이들을 포함해 일반인들이 이제 노출될 경우가 있다면 거의 그냥 노출이 안 될 정도로 막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산업용 기기들이 이제 절연 재질로 싹 다 감싸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펜스를 치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접근을 못하게 해서 이제 안전한 경계벽을 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보호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충전부에 노출이 되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IPX4 시험용 프로브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이쪽이 손잡이고 이쪽이 이제 10cm 정도 길이가 되고 1mm예요. 여기 철사죠, 철사.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서 충전부에 닿으면 안 됩니다. 충전부는 외함 내부에 있어야 하며, 그쵸? 잘 가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IPEX, IPXXD를 만족해야 한다. 뒤에 이제 요 IPEX에 대한 보도가 나오니까 한번 보죠. 접근 가능한 외함의 상부는 최소 IP4X. 이제 기계 생산 라인 같은 경우 이제 PC 투명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다 칸막이를 하죠. 외함을 만들죠. 이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위까지 막아야 돼요. 이렇게 IP4X면은 그냥 1mm 정도 이렇게 어디 슬롯이 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다 막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외함에 문 뚜껑 덮개 등 개고부를 내는 것은 아래의 경우에만 허용. 접근하기 위해서 열쇠 또는 공구가 필요한 경우, 장치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 안쪽을 포함해서 장치를 리셋 또는 조절할 때 닿을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최소
IPEX를 만족해야 한다. 문 안쪽에 닫은 충전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피하기 위해 IPEX를 만족해야 한다. 이제 그 캐비넷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부는 이제 메인 차단기가 메인 스위치나 이제 메인 차단기를 끄고 꺼야 캐비넷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에 이제 대부분의 충전부들은 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조명이라든지 콘센트라든지 뭐 안전장치 그 제어 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데들은 이제 IPEX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번개 마크도 하고 노란색으로 배선도 하고 뭐 주의하라고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12mm짜리 손가락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캐비넷을 열었을 때.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전원이 지금 내려가 있는 그쪽 부분들도 IP1X 그러니까 이제 뭐 50mm죠. 한 5cm 정도 되는 구가 충전부에 닿지 않을 정도의 카바는 되어 있어야 돼요. 전원이 내려가 있더라도.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함으로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메인터넌스 때문에 접근을 할 때에도 살아있는 활전부에 대해서는 IPEX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전원이 내려가 있더라도 그냥 베어 컨덕터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되고 IP1X 그러니까 50mm 구에 충전부가 닿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함이 열리기 전에 외함 내부의 충전부가 분리되는 경우 그쵸 이게 뭐 이제 전원을 딱 내리는 순간 문을 열려면 이제 전원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열려요, 문이. 락이 돼서. 그럼 이제 내리면 문이 열려요. 그럼 대부분 꺼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꺼져 있더라도 이제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 거고 안 꺼진 부분은 당연히 이제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위에처럼. 주전원 분리장치와 같은 분리장치 인터럭을 만들어서 분리장치를 반드시 동작시켜야만 문을 열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죠. 문을 확실히 닫은 상태에서만 분리장치를 복귀하는 거. 그치.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어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단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제 전원을 딱 끄고 일정 부분 이제 전기가 이제 안에서 이제 좀 인터락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전원을 살려야 뭐 체크도 하고 메인터넌스도 하고 뭐 상태도 좀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인터락이 해제된 동안 분리장치를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프 상태에서 잠글 수도 있는 경우 또는 비인가자가 임의로 분리장치를 복귀시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우연치 않게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 이제 막 접근해가지고 사고 나는 그런 구조 말고 그런 구조일 때는 이제 허용하면 안 되고 전문가가 이제 접근이 안 되고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인터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인터락이 복귀되는 경우 장치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 안쪽을 포함해서 리셋 또는 조절 닿을 우려가 있는 충전부가 최소 또는 만족하는 경우 그쵸 이제 뭐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고 인터락을 해지를 하면 전기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뭐 전체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오면 뭐 차단기도 있어서 내리면은 이제 일부만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죠. 어쨌든 이제 문을 닫으면 인터락이 이제 복귀되는 구조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락을 해지해서 충전부가 활전이 되더라도 IPEX가 유지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전기 나간 상태에서도 IPEX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아예 그냥 그 손가락 자체가 그냥 12mm가 안 닿는 거, 그런 구조예요. 더 타이트한 구조. 그러면 이제 인터락을 해지해도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차단기 올리는 거죠. 문 연 상태로. 자, 요 정도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을 내리고 캐비넷을 열더라도 카바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기를 인터락을 풀어서 전원을 넣던 안 넣던 그냥 문이 열리면 다 IPX로 막아 놓는 게 속 편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IPX가 이런 때 허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빈틈을 막기가 어려워요. 그냥 IPEX로 딱 열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 캐비넷을 딱 열었을 때 정비하기 위해서 전원을 인터락을 풀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테스터기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 홀 정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12mm 같이 이렇게 막 크게 뚫을 필요 없잖아요. 작게 이제 뭐 한 5mm 정도면은 테스트 리드 들어가니까 딱 찍는 정도? 네, 이 정도로 허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덕트도 케이블 러닝돼 있는 덕트들도 사실은 이제 다 커버가 돼 있어서 케이블이 직접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내부 배선이 기본 절연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으면 이제 그 메탈 엔클로저가 이제 보호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안에 보호 접지 안에 그 내부 배선이 까져서 뭐 메탈에 닿아도 사람이 직접 이제 닿는 구조가 아니고 메탈에 까여서 닿으면 차단기가 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한 거니까. 캐비넷을 열었을 때 내부 배선이 보이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내부 배선이 보이면 기본 절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 절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항상 강화 절연 상태여야 해요. 아니면 기본 절연에 보호 접지가 돼 있든지, 그러니까 캐비넷이 닫혀 있든지,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인터락을 해지 안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50mm짜리 9거든요. 요게. 근데 여기 손잡이고, 이제 이게 캐비넷 열렸을 때 이게 닿으면 이제 그 인터락을 풀어서 이렇게 전원을 켜고 그러면 안 돼요. 얘가 닿으면. 그러니까 아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이제 요게 12mm짜리거든요. 손가락을 이제 모델링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두께가 어디 나오냐? 이게 12mm인데 두께가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12mm.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돼요. 캐비넷을 연다고 쳤을 때 뭐 충전부가 되든 안 되든 다 그냥 손가락이 안 닿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하니까요. 예, 뭐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6.2.3절 충전부 도체 실시한 절연은 파손 전에는 분리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정상 사용 시 받게 되는 기계적, 화학적, 정기적, 열적 필요를 견뎌야 한다. 이제 내부 배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통 절연이 돼 있지만 이제 유해선이나 아니면 IC 그 인증받은 선을 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기계적, 화학적, 정기적, 열적 이제 필요 테스트는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걸 우리가 따로 기계에서 검증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디서 끊어왔는지 모르는 저전체들 이렇게 뭐 파티션을 하거나 카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슨 재질이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절연 성능이 나오는지 그 사양서 같은 걸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6.2.4절 잔전전압 노출 보호. 외함 개방 전 방전을 위한 지연 시간이 필요할 경우 접근 가능한 충전 부위 잔전전압은 5초 시점에서 60V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제 60V가 이제 뭐 감전전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비넷으로 따지자면은 캐비넷을 이제 전원을 내리고 캐비넷을 열고 그 메인터넌스를 위해서 접근할 때 그걸 최소 5초로 본 겁니다. 5초. 그래서 이제 단자를 이제 그 뭐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졌다고 가정을 하고 60V가 나오면 안 된다. 전원을 껐는데 뭐 그냥 0V 되는 거 아니냐. 안에 전원 끄고 들어가서 만지면 이제 안에 차징, 충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콘덴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캐비넷 안에는 뭐 콘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배선기구리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전전전압이 뜰 일이 없죠. 시험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우린 또 그 고정 배선도 아니고 플러그로 이렇게 하는 기계다. 그럼 이게 5초도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은 플러그 빼고 바로 플러그 핀을 만져버리면은 감전이니까 이거 1초 60V 그냥 놔두고. 그렇죠. 이거 고정 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캐비넷을 열었을 때 충전배에 닿을 수가 있는 건데 플러그로 되어 있는 단상기기들은 플러그 빼면서 핀을 만지면은 이제 잔여 전압이 뜰 수 있거든요. 더 이제 시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플러그 쪽이. 이거는 60V가 만약에 이제 넘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캐비넷 문을 열더라도 차징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그 노티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열지 못하도록 그 부분을 좀 잠가 놔야 돼요. G마크도 이렇게 붙여놓고. 예. 전화가 60 마이크로 쿨롱 이하인 경우, 콘덴서가 없는 경우, 뭐 그 얘기죠. 이제 시험 안 해도 됩니다. 외암 개방 전 방전을 위한 이제 지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전원을 끄고 문을 열기 전에 표시창에 감전에 대한 경고 띄우던지 직접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제 방전이 되긴 하는데 5초는 너무 짧고 뭐 예를 들어서 10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써야 돼요. 이렇게 바로 열지 마라 이렇게. 이제 플러그로 되어 있는 단상기기 같은 경우는 1초에 1초. 네. 충전부 노출 부위는 이제 다 손가락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IPX에요. 탈착형 콜렉터 도스바 슬림링 이런 것들은 1초 기장이나 어려운 경우 별도의 스위치를 추가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좀 1초 규정을 이제 지키기가 어렵다. IPX도 어렵다. 그럴 경우에 이제 잔전전압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을 해야 되고 노출될 수 있는 장치라면 이제 이런 닿지 않는 구조로 아예 그냥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음,
판정은 이제 그 측정을 하는데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스코프로 하면 됩니다. 타임을 한 400ms 정도, 이게 하나에 이제 400mm면은 10개니까 이제 4초죠. 그러면 4분의 1, 여기서부터, 전원은 이제 여기 딱 꺼진 상태부터 1초 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1초. 그러면 이때 전압이 한 6V 정도 되거든요. 60V 기준이니까 뭐 6V면은 오케이. 괜찮은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이제 접지하고 각 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접지하고 각 상을. 사람이 노출된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접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럼 각 상을 만졌을 때에, 그러니까 전위를 만졌을 때 이제 방전되는 거니까 사람 발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0을. 그래서 각 상과, 그러니까 L1, L2, L3니까 이제 3번을 해야 되는 거고, 전원을 끊고 딱 재는 건데, 전원 끊는 게 이제 지금같이 위에서 딱 끊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아직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끊으면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제 최상에서 딱 끊게끔, 뭐 이제 요거는 시험에 노하우가 좀 있어야 돼요. 전화 계산식 뭐 이렇게 콘덴서가 있으면은 이제 쿨롱이 있겠죠. 정전 용량이. 그다음에 이제 뭐 경계벽 같은 걸로 접근 못하게 가림막 같은 걸로 보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1000V 이상 되는 전압들은 이런 뭐 같은 함체에다가 넣어놔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격벽을 써서 보호 접지를 잘 해서, 보호 접지를 잘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격을 시켜놔야 됩니다. 6.3.1절 전기장치는 6.3.2절 3절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접촉 전압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위험 전압에 이르기 전에 자동으로 전원을 분리하거나. 저 이제 뭐 60V가 안 되게 하면 됩니다. 뭐 1초 기준이든 5초 기준이든. 그 이제 뭐 전원을 자동 차단해도 됩니다. 그런 자동 감지 장치가 비싸서 못 쓰면 어쩔 수 없지만, 예, 그런 장치가 있으면 좋긴 하죠. 그래서 뭐 충전 전압이 노출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여튼 배어 컨덕터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뭐 내부 잔존 전압에 의해서든 외부 전원을 켰을 때든 어떤 상황에든 기본적으로 사람 손가락은 그 도전부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전원이 들어와 있던 안 되던 아니던. IPEX를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IPEX 적용해도 되는데 있지 않느냐? 있죠. 있는데 IPEX를 일단 무조건 IPX로 간다. 어떠한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혹시라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예 그냥 IPE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차단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모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메인 모터죠. 그러면 이제 그 3장 중에 하나가 이제 P 쪽으로 쇼트가 되면 뭐 이렇게 과전류 루프가 형성이 되죠. 접지로.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압이 이렇게 뜨다가 전류가 이제 지금 이제 전류는 지금 안 흐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지금 서 있는 상태죠.
전압만 이렇게 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슈트가 딱 됐어요. 이 시점에. 그럼 전류가 이제 뭐 최대한으로 흐르겠죠? 그 전압은 안 올라가요. 전류가 이렇게 최대한으로 올라가고. 전압은 왜 안 올라가냐? 슈트가 나면은 전압이 안 올라가요. 그냥 전이가 더 낫죠. 그냥 이쪽으로 그냥 다 영전위로 빠져나가는, 영전이에요, 이론적으로. 그 상도체가 영준위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전류는 엄청나게,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는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이제 요게 조금 가면 이제 차단기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요 모터에 걸어놨던 요 차단기가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열동형이라고 지금 보여지죠. 이렇게 바지직 하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전류도 따라서 이제 흔들리겠죠. 흔들리면서 이제 접점이 탁 열리고 전압은 다시 복원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이제 이게 접점이 끊어지면 이제 전류 안 흐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차단기가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작동을 해요. 차단기가.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제 루프 임피던스가 딱 됐을 때, 이제 만약에 이 경로상의 임피던스가 하이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가 높으면 전류가 잘 못 들을 거예요. 전압도 이제 임피던스가 있다는 얘기는 전압도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도 살짝 전압이 뜨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 이제 임피던스가 있단 소리예요. 이렇게 루프 임피던스가. 물론 이제 임피던스가 작죠. 0.1, 뭐 0.3,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이제 과전류에 의해서 도선이 이제 그 착화될 만큼 열이 올라갑니다. 빡 하고 올라가죠. 그럼 이제 이 차단기가 탁 떨어지면서 전류는 끊어지고 전압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의 내부 임피던스와 그다음에 이 루프의 임피던스가 직렬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직렬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그 임피던스만큼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는 R분의 V니까 그 측정된 루프 임피던스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처음에 이제 걸렸던 전압을 그 R로 나누면은 이제 이 폴트 커런트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단락 전류가 되는 겁니다. 단락 전류. 그래서 단락 고장이 나면은 이제 이 서플라이 임피던스가 낮으면, 다시 말해서 서플라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류가 크면 클수록 뭐 5카, 10카 막 올라갈 수 있겠죠. 크면 내부 임피던스는 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작더라도 케이블의 임피던스가 크면 전류가 또 좀 덜 흐르겠죠. 뭐 이렇게 얘는 이제 10카까지 올릴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인데 얘가 이제 뭐 1옴, 2옴 막 그래요. 그럼 10카까지 못 올라갑니다, 이게. 또 이제 열이 빡 나면서 임피던스가 이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류가 처음에는 많이 흐르다가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확 줍니다, 이게. 열나서. 그래서 이런 구조로 차단기가 작동을 한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고장 상태 보호. 아까 그 뭐 정상 상태 보호가 있었고, 여태까지 한 게 지금 정상 상태 보호예요. 뭔 얘기냐? 아까 기본 보호예요. 기본 보호. 뭐 이제 뭐고, 이게 이제 고장 상태 보호였죠. 지금 이제 고장 상태 보호를 얘기를 했네요. 그죠? 요게 이제 고장 난 상태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 맞죠? 음,
접촉 전화 발생 예방. 다음 같은 접촉 전화 발생 예배책이 있을 수 있다. 이급기기 구조, 동등 이상의 절연, 정기적 분리. 이제 지금은 기계들은 대부분 이제 뭐 모터나 히터나 이런 그 대량 아주 큰 용량의 부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하들을 이제 절연을 사실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터 내부를 뭐 이중 절연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 효율이 안 나와서 안 돼요. 공급을 띄울 수가 없어요. 이급 기기로. 히터도 뭐 그냥 이제 1kW, 2kW 이런 1kW, 2kW 이런 작은 용량이 아니잖아요. 산업용은. 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히터를 이중절연해서 히터를 사용을 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기본 절연인 거예요. 기본 절연. 그래서 이제 산업용 기기들은 이급기기 구조로 일부는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는 있죠. 제어 쪽은 뭐 파워가 이렇게 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은 어찌저찌 할 수는 있지만 기계 시스템 전체를 이급기기 구조로 만든다?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접전 속성하고 막 그런 보호 접지에 관한 시험이 기계 쪽에서는 좀 많이 엄밀하게 좀 그 시행을 하는 이유가 이급기기 구조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같은 말이죠. 이급기기나 뭐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이나. 네, 그래서 이제 기계는 뭐 이중절연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 절연에 보호 접지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업용은. 강화 절연 부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데 이제 부분적이다. 제어 쪽에. 해당 절연을 사용하는 내전압 시험. 강화 절연이나 이중 절연은 내전압도 이제 세게 때려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기본 절연의 보호 접지이기 때문에 내전압도 1000V만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1초만. 보호 접지가 잘 돼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기본 절연이 붕괴지더라도. 이제 인증품들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러진 않겠지만, 그 내부 배선, 고체 절연 이런 재질을 검증하는 건 맞는데, 다 인증품을 쓰고 이제 그 사양서 다 확인된 재질을 쓰는 거니까 이러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인증 이제 받은 걸로 하고, 아까 같이 이제 뭐 단자 카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끊어온지 모르는 것들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사양서, 난연 정보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절연 관련된 걸. 내전압도 좀 해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금 뭐 5kg짜리 그 내전압 시험기를 써서 절연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1000V 이상 하이 볼티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배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높은 내전압 시험기가 필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내전압 때리려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절연돼야 되는데 5kg까지는 뭐 이렇게 티 안 나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백화 막 이렇게 되면은 애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급기기 구조. 이급기기 구조 또는 동등 이상 절연에 의한 보호. 그쵸. 이거 막 위에서 막 얘기한 얘기고요. 본 보호 대책은 아래보드 하나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뭐 2종이면 좋은데 뭐 캐비넷의 일부 부품들 그리고 뭐 일부 파트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2종으로 하는 거. 61439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 캐비넷
그다음에 364-4-41 뭐 보충재단, 강화재단 이게 이제 절연에 관한 규격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절연을 해도 됩니다. 이제 얘처럼 그냥 아예 6143구로 인증난 캐비넷을 쓰면 제일 속편합니다. 이거 일일이 검증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쌉니다, 이거. 예, 인증받은 것들이. 쓰면 좋은데, 비싸서. 정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그냥 잘 분리하면 됩니다. 그 충전부가, 이제 도전부가 이제 노출이 되지 않게. 차단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특성 곡선이 있어요. 전류대 시간. 보면은 이제 그 뭐 15A짜리부터 이제 전격 차단 전류가 15A부터 뭐 32A, 40에서 뭐 1000A, 100A 선이 특성 곡선이 있죠. 예, 이 정도 요 범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사이에서. 전원 자동 분리에 의한 보호. 절연 고장 시 해당 회로를 자동으로 분리해서 감전 보호를 달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절연 고장 시 하나 이상의 전원선을 자동으로 분리한다. 예, 이제 뭐 이런 차단기가 있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제 요 과전류 요 범위 딱 들어오면은 이제 딱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0.01초, 0.02초 뭐 요 범위에서 딱 작동을 한단 말이죠. 예, 그거를 지금 전원 자동 분리에 의한 보호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해놨네요, 그죠? 차단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RCD, RCM 뭐 이런 게 있어요. 뭘 쓰더라도 이제 뭐 누전되는 이제 MCCB 같은 경우는 이제 60947-2번이 이제 MCCB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이런 누설 전류 감시 장치라든지 이런 기능은 없어요. RCM 같은 기능은.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뭐 보통 절연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리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리크가 대부분 이제 로스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잡지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걸 감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차단기에서. 그럴 경우에는 947-2번 그 MCCB를 쓰지 않고 이런 장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단기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보면은 이제 파워 시스템이 뭐 이제 TM 파워가 있고 뭐 위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이제 TM 파워가 있고 TT 파워가 있고 IT 파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Y 결선이고 얘가 이제 델타 결선이죠. Y 결선은 뭐 이게 커먼 중성점이 있어요. 이렇게 뉴트럴 포인트가 접지하고 이제 이렇게 레벨이 같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빌딩 바운더리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따져서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이퀴먼트 기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단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뉴트럴 하나, L1 이렇게 머시너리는 이제 3상이 들어오고 오히려 뉴트럴이 안 들어오죠. 접지하고
삼성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Y결선에서 이제 갖다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델타 결선에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소스가. 뭐냐면 이제 그 중앙 탭을 내 가지고 120으로 쓰기도 하고, 이제 L1하고 L2를 써서 240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요. 뭐 미국 말고 기타 이렇게 쓰는 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국만 특이하게 이런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은 이상인데 이제 삼선으로. 이건 이제 TT 파워인데요. TT는 이제 그 TM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접지를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파워 쪽에서의 P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TT는 이렇게 이제 그 접지를 이제 건물 접지를 가져다 써요. 파워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뉴트럴만 가져오고. 그럼 뉴트럴하고 P하고 따로 노는 거냐? 그 접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은 레벨인 건 맞는데 운영 방식이 달라요. 여기서 다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빼서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TM 파워를 보고 얘기를 해보면 L1, L2, L3가 있잖아요, 델타에. 근데 얘는 이제 Y결선 같은 경우는 뉴트럴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120도씩 대칭인데, 얘도 상이 이제 120도인 거는 뭐 이제 120도가 아니구나. 그쵸. 이제 120도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제 접지 포인트가 다릅니다. 비대칭이에요.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포인트를 딱 접지로 잡았어요. 셋 중에 하나를 이제 그라운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그라운드에 하나를 빼서 그걸 하나의 상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상을 이렇게 L1, L2 이렇게 잡는 거죠. 좀 특이하죠? 우리 이제 그 상용 전원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제 복권 380이나 400으로 들어오는 전원을 이제 복권 트랜스를 써서 공장 전원으로 쓸 때는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220으로 전환해서 쓰거든요, 많이. 그럼 뭐 이렇게 어렵게 변환하고 해서 쓰냐? 일단은 이제 뭐 뉴트럴을 잘 안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압을 좀 낮춰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낮추면은 이제 뭐 이 전압을 이제 220으로 낮추면은 전압이 낮아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전류로 좀 환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세게 흘려야 되는 경우들, 공장에서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전류가 많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압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럴 때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전류를 좀 확 당겨야 되는 경우에. 현재 공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로 220으로, 삼상 220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차이점은 뭐 TT하고 같은데, 요 중성선에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렇게 좀 추가가 돼서, 이제 뭐예요, 레벨은 이제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임피던스가 있어가지고, 이제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동일한데, 이 임피던스가 평소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 작동을 잘 안 하고 건물 쪽에 단락 났을 때는 얘가 작동을 하는데, 그냥 건물에 있는 접지로만
누설이 되는 뭐 그런 뭐 추운 나라에서 이런 전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 펠브 회로. 이게 이제 안전 저전압. 네. 안전 초저전압.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펠브. 이제 그 펠브 전원을 써서 펠브 전원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24V 정도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제어 전원을 24V SMPS 써서 이제 하는데 뭐 펠브에 해당이 되겠죠. 25V 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6158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 안전규격인데 2-6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위치 모드 트랜스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인증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62368-1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디오 비디오 또는 뭐 그 정보 사무기기 규격 이제 이런 걸로 인증이 된 SMPS를 써도 인정은 해줍니다. 뭐 61558 그 시험 요구사항하고 동일하거든요. 인정을 해주고요. 이제 인증란 SMPS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OK인 겁니다. 뭐 어느 규격을 적용을 했던. 그리고 전압이 뭐 12V, 24V 다 가능합니다. 네, 인정을 다 해주고요. 이걸 이제 24V를 뭐 캐비넷 바깥으로 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빼더라도 다른 이제 우리 전원 플러그하고 다른 이제 전원 플러그용 소켓 아웃렛하고 호환이 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주의사항이 좀 있고요. 펠브에로 사용에 의한 모호. 자, 펠브에로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0V 해놓고 케이블 덕트로 저기 하고 절연 변압기 사용하고 이제 아까 전 시간에 봤던 그 부분이죠. 그 회로가 어딨냐. 처음에 있었던 것 같네요. 이 회로였구나. 그쵸? 여기 이제 그 제어용 변압기 복권 트랜스인데 자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SM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리니어 트랜스가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그 SMPS도 이런 기능을 하는 스위치 모드 트랜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펠브 전원 24V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펠브 전원에 이제 SMPS 출력 0V 쪽은 보호 접지하면 되고요. 덕트로 잘 가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이제 복권 트랜스에 해당이 되는 SMPS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다 그렇게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펠브 전원을 이제 사용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MPS.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브랜드마다 다양하지만 이건 이제 미넬 거인데요. 이렇게 이제 15V 출력이 있고 24V 출력도 있고 다 이제 펠브로 인정이 가능한 거죠. 자, 7절. 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